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박경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 박경래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29살 결혼 5년 차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여자친구와 연애하다가 뜻하지 않게 아이가 생겨서 갑자기 결혼하게 됐죠. 지금은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기술을 배우며 일하고 있어요. 다행히 꾸준히 일이 들어와서 또래들보다는 많이 버는 편입니다. 서른을 앞두고 요즘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일도 잘 되고 아이도 잘 크고 아내와도 예전처럼 뜨겁진 않지만 그럭저럭 잘 지내는데 왜 이렇게 제 인생이 재미없게 느껴질까요? 특히 집안 어디에도 나만의 공간이 없다는 게 답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나만의 취미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서 제가 좋아하는 프라모델도 하고 만화책도 읽고 게임도 하고 그렇게 살면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았죠. 그래서 아내 몰래 집 주변에 원룸을 구하고 방을 꾸몄습니다. 그 과정을 틈틈이 사진으로 찍어서 아내가 모르는 SNS 계정에 올렸는데 결국 딱 들키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두 집 살림하는 거냐 다른 여자가 있는 거 아니냐면서 몰아세우더라고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믿질 않았습니다. 앞으로 아이 육아는 어떻게 할 거냐고 하길래 서로 시간을 맞춰가면서 하면 된다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별거 할 생각이냐라고 하면서 화를 냈고 나도 애 맡기고 나가서 놀겠다고 맞불을 놓더라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홧김에 이혼하자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여기 우리 아빠 집이니까 나가라고 하네요. 네, 사실 저희 집 장인어른이 해주셨거든요. 게다가 아내 돈으로 산 차도 못 타게 하더라고요. 너무 치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본인은 제가 벌어다 준 돈으로 옷 사고 화장품 사면서 말이죠. 아마도 부유한 처가를 믿고 저러는 것 같은데 저 이대로 이혼 당하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저 역시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아내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대화도 노력도 해볼 생각은 않고 바로 이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아내 몰래 취미생활용 원룸을 얻은 MZ세대 남편의 사연이었습니다. 요즘 이른바 MZ세대들의 특징이라고 해야 할까요? 젊은 부부도 제법 상담이 오는데 좀 다른 특징이 있죠. 예, 그 혼인 기간이 짧고 좀 비교적 연령이 어린 부부들도 이혼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심한 경우에는 이제 신혼집 마련 때문에 미리 혼인 신고를 해놓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결혼식을 준비하다가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보면 좀 MZ세대? 저도 넓은 의미에서는 MZ세대입니다만은 좀 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좀 강한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렇죠. 그 요즘 들어오는 상담이나 사연들을 보면 이제 젊은 부부들이 이렇게 이혼을 쉽게 생각하나 좀 이혼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뀐 건가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예, 예전 부모님 세대들은 이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었지만 그렇죠. 어떻게 저걸 참고 사나 이혼하셔야 되는 건가 아닌 분들도 다 참고 사셨어요. 맞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개인으로서의 삶도 중요하게 여기고 또 맞벌이 부부들이 많잖아요. 또 네. 딩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양쪽 배우자가 전부 경제력도 있고 하다 보니 서로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좀 빠르게 이혼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혼했다고 삶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재혼하는 경우도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혼에 대한 인식이 좀 긍정적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러면 이 사연 같은 경우 법적으로 볼 때 이혼 사유가 될까요? 취미 원룸을 얻은 사유죠. 아내분이 화는 정말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남편이 원룸을 구해놓고 정말 딴살림을 차려서 여자를 만났다거나 한 게 아니라 취미 생활하기 위한 어떤 공간을 마련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놓고 봤을 때 이혼 사유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아내한테 뭔가 숨기는 게 많고 경제관념 때문에 계속 갈등을 겪게 된다면 두 분 관계가 악화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사연자님께서 아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혼을 쉽게 생각하냐."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사연자님이 먼저 이혼하자고 얘기를 하신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린아이도 있고 하니 배우자 사이에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배려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 보면은 말도 없이 혼자 몰래 원룸까지 구해서 자기 공간을 만들었다. 어 화날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게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행동, 신뢰관계를 완전히 저버린 행동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음. 이제 공간을 만들고 아예 그 공간에서 살면서 집에도 안 들어오고 뭐 생활비도 주지 않고 했다면 배우자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나 뭐 악의 유기 행위까지 나아갈 수 있겠지만 사연자님이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만든 것만으로 뭐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버렸다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정도가 심해지거나 아니면 갈등이 계속 지속된다면 많이 말씀드렸던 840조 제6호상의 기타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정에 해당될 수 있으니 아내와 좀 속을 터놓고 많은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내분은 이 부분도 좀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남편이 자신만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그만큼 육아나 가정에 투자하는 시간은 적어지기 마련인 거잖아요. 그런 거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육아를 회피했다고도 음.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요즘 맞벌이 부부도 많은데 아무래도 아이가 어릴 때는 좀 엄마의 책임이 좀 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또 아내는 임신 기간을 거치면서 심리적으로 엄마가 될 준비를 좀 하지만 네. 남편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좀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육아를 회피했다고 보면 볼 수 있겠지만 사연자님께서 지금 경제 활동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계신 상황이고 아내가 뭐 전업주부로 집안일과 육아를 더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것만 놓고 사연자님이 뭐 유책 배우자다, 이혼을 당해야 한다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이 부부 같은 경우 사실 이혼 사연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 하나 나온 게 네. 있어요. 서로 이제 부부싸움 하다가 이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 집에서 나가라." 지금 사연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장인어른이 해준 이제 집이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내 집에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걸까요? 부부 사이에는 동거 의무가 있습니다. 아내가 나가라고 했다고 해서 바로 나가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또 "아빠 집에서 나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장인어른께서 좀 기여를 많이 해 주셨다고 이제 네. 부부가 같이 살고 있는 집에서 막 바로 나가셔야 되고 그건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장인어른이 해준 집인데 그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아빠 집이라고 표현하셔서 이 소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네. 아마도 장인어른께서 이제 돈을 보태 주셔서 아내 명의로 취득한 집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이가 지금 어리다 보니까 혼인 기간이 5년 정도면 그렇게 길지는 않고 또 집값이 많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아내의 특유 재산으로 볼 수 있는 점이 좀 더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집을 해온 게 만약에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아내의 기여가 더 많이 인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연자님께서도 경제 활동을 해오셨고 소득도 좀 있는 편이라고 하셨으니까 사연자님의 기여도 인정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연자님이 결혼 전에 어떤 돈을 저축해 두셨다거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퇴직금을 쌓아 두셨다거나 하는 부분들도 모두 해당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먼저 몰래 원룸을 구해서 나만의 공간을 만든 거 잘한 일은 아니지만 그게 재판상 이혼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다만 그 문제로 갈등이 계속되면은 그때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육아를 회피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벌이의 아내가 전업주부라고 하면은 뭐 육아를 회피한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장인어른이 마련해 준 집은 비록 부인의 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북한에서도 쌍꺼풀 수술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2016년 북한이 성형외과 치료법을 만들면서 성형수술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북한의 성형외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 노스에 따르면 성형외과 치료법은 2016년 제정된 뒤에 두 차례 개정을 거쳐서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2024년 2월에 개정한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법 제11조를 보면 선천적인 기형, 화상, 종양 치료 등으로 외모가 변형된 경우 성형수술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손상은 없지만 더 아름다워지고 싶어서 성형을 원하는 사람도 수술이 가능하도록 해서 미용 목적의 성형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도 있습니다. 얼굴을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바꾸거나 지문을 바꾸는 수술은 금지되어 있는데요. 이는 내부 보안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성전환 수술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금지되어 있는데 그 특별한 경우가 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형수술은 성형외과 전문가 자격을 가진 의사만 가능하고 환자를 친절히 대하고 정성을 다해 치료하라는 의료진의 의무조항도 담겨 있습니다. 언론 매체에 따르면 이 법이 있다는 것은 합법 시술이 많거나 불법 시술이 늘어나서 규제가 필요해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는데요. 사실 북한에서 쌍꺼풀 수술과 눈썹 문신 수요가 늘고 있다는 보도는 이전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북한도 이제 외모를 가꾸고 싶어 하는 수요가 커지고 있고 이를 법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죠.